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온 한 여성. 온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다리에는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갈비뼈가 4개가 부러지면서 폐까지 관통을 해가지고 겨드랑이 밑에도 이제 구멍을 뚫어갖고 피도 이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대형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이 여성을 이렇게 만든 인물,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어린 새아이의 아빠이기도 했던 이 남성,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예, 이 방송 심의 규정상 실제 벌어진 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전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봤는데 이건 폭행이라는 표현도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고문. 남편에 의한 아내를 향한 고문. 자, 이 아내분이 직접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자, 손 변호사님, 처음부터 이런 관계였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이 남편을 만난 거는 2013년 한 친목 모임이었는데 호감을 가졌고 함께 교제하다가 첫째가 생겨서 결혼했고 또 둘째도 바로 생겼는데요. 처음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는 2015년입니다. 만난 지 한 2년쯤 된 후죠. 그때 이 당시 남편이 의심을 했던 거는 바로 아내의 외도인데요. 바람 피우지 마라. 바람 피워도 걸리지 말아라.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 다시 만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면서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남편이랑 헤어진 후에 이게 혼자서 아이들을 다 키우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참고 넘겼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물론 한 번 해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폭력의 주기가 좀 길었고 강도도 지금보다 훨씬 약했다고 해요. 하지만 2013년 11월부터 이 남편의 폭행 수위가 대단히 심각해졌습니다.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 건데요. 이때도 역시 의심했던 거는 아내의 외도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당장 말해라. 누구랑 바람 폈냐? 이렇게 협박도 했고 굉장히 심한 수위의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람 피운 적이 없는데 누구랑 바람을 피웠는지 빨리 대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그런데 이 남편의 태도는 마치 뭔가 증거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매우 당당했다는데요. 당시 상황 아내분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외도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그 동영상들을 이제 사건 반장이 자기가 제보를 했을 때 넌 사회에서 매장이 된다. 제가 로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자기가 다 갖고 있다고. 그 영상을 어떻게 갖고 있죠? 없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그거 본다고 이러면서 더 때리더라고요. 욕실 바닥에 눕혀놓고 사람을 완전 밟고 때리고 더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냐고. 자, 아내가 외도하는 그 영상을 갖고 있다. 이걸 내가 사건 반장에 남편의 워딩입니다. 이걸 사건 반장에 내가 제보해서 널 완전 매장을 시키겠다. 왜 가만히 있는 저희를 또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계속 협박 그리고 폭행. 네. 근데 이 협박과 폭행이 지금 너무 심한 거죠. 왜냐면 온몸을 때렸고 발로 밟고 목도 조르고 그게 이틀에 한 번씩 정도 있었다고 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남성들과 네가 외도하는 것을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진이 엄청 심하죠. 네. 거기에 나오는 그 남성이 70명이 넘는다 그러면서 그 70명의 이름, 주거지, 연락처도 네가 하나하나 설명해야 될 거다라면서 막 협박을 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그 영상을 좀 나한테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히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냐면 폭행은 더욱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영상을 가지고 야, 너 빨리 불어. 불어. 그걸 보여달라 하니까 보긴 뭘 봐 하면서 더 팬 거예요. 예. 이 뭡니까 도대체?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내한테 거짓 무고를 유도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불륜했던 것들을 추궁을 하면서 내가 합의금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 남자들한테 성범죄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고소해라고 이렇게 종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입장에서는 불륜만 해고 그냥 그 다른 남성하고 불륜했는 상황인데 해당 남성들을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한테 반발을 했대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또 당연히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고소는 결국은 증거 없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아내가 수사기관에 가서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고죄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 무고죄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혹시 이거 잘못 들으신 분들 계실까 봐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야, 빨리 불어. 너 만난 남자 불어 하니까 맞기 싫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전 결혼 전에 만나던 어떤 남친, 옛날 남친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지 하면서 또 폭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 아내분께서 그렇다고 무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짓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또 계속 더 수위 높은 폭행이 이어지다. 이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날짜와 장소 등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자주, 더 잔인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바람 피운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를 대라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는데 있지도 않은 허구의 인물들에 대해서 성폭행 사실을 꾸며내야 했을 때도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끔찍한 폭행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샤워기에 물을 틀어서 아내 입에 계속 물을 뿌리거나 욕조에 물을 받아서 얼굴을 담그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끓는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고요. 갈비뼈 4개를 부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치고 망치로 때리고 일대 손잡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었는데요. 결박도구로 아내의 손과 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때리면서 성인기구를 사용해서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아, 교수님 진짜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내에 따르면은 이제 경찰 수사관들조차 이 남편은 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재판부도 아내가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서 이렇게 아내를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망상, 정말 의처증인 망상이라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망상이죠. 망상도 이제 살짝살짝 망상이 현실하고 섞여서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전혀 누구에게도 듣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행동을 했는데 모두가 망상이다라고 했으면 좀 망상장애가 심각하게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아까 저는 그 합의금 얘기도 좀 걸려서 이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가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필을 가지고서 이 팔다리를 막 찌르면서 너 이거를 내가 똑같이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또 협박을 하면서 실제로 찌르기도 하고 흉기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이제 또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행동들을 또 어린 자녀들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네가 거짓말하면 이제부터 네 아이, 자기 아이기도 하죠. 이 아이를 때리겠다. 네가 정해라. 네 그 남자들을 지킬 건지 네 애를 지킬 건지 선택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아이한테도 엄마가 바람핀 거 본 거 있지? 그래서 애들이 없다 그럼 때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서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몇 명이었었고 어떻게 봤냐 또 이렇게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꼴을 당하면서도 진작에 신고를 안 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죽습니다. 죽어요. 아이들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된 심정에서 그냥 내가 당하고 말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제 짐작입니다만. 자, 그래서 결국 네. 이 아내분이 못하니까 다른 분이 신고를 했어요. 첫째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왜 신고를 못했냐면 휴대전화를 남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함부로 쓰면 뭔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통해서 신고하라고 했고 아이가 전 누구누구 아이인데요.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바람폈다고 오해받고 맞고 있어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아이고. 이 사건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때 신고했을 때도 외도 추궁을 받고 있었고요. 아이고. 결국은 상해죄,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강요,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이 남편이 넘겨지게 되는데요. 이 검찰에서는 12년을 구형을 하는데 재판부는 피고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아내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괴롭힘을 했고 아내에게 거짓 진술도 강요하면서 자녀들까지 폭행해서 징역 6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6년 선고한 이유 중에 좀 몇 가지는 그래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 동정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6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장담컨대 6년 뭐 꽉 채워서 살지도 않겠지만 나오면은
진짜 그땐 더 큰 사고 날지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앵커의 우려가 좀 근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도 감옥에서 온 남편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편지가 왔더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은근한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생계비 있냐, 생활비 있냐, 나 출소하면 6억 원 회수할 수 있는데 월 3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금전적인 부분으로 회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얘기를 또 꺼냅니다. 즉 그러니까 아빠가 성범죄자 되면 아이들도 손해 있다. 뭐 대기업, 공기업 취직 못한다. 검색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또 은근히 또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편지를 보면은요. 정말 심한 망상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을, 그러니까 아내를, 피해자를 손가락질할 거다. 하지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당신의 과거사는 묻어두겠다. 실제로 아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 남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현재 아내와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요. 피해자 아내는 항소심에서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런 사연들을 전했습니다. 진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